자, 해봅시다. 행정,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 하더라도, 본안 심리를 청구인 적격 자체가 없으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겠죠, 각하. 각하니까 1번은 틀렸고요.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까지 되죠. 네. 부작위 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 소송은 없는 게 당연한 게,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뭘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고 시킨 거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당연한 건데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니 이거 해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을 하게 된 게 부작위가 뭘 계속 안 해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고, 안 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진 거 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지만,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행정부한테 뭐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은 존재합니다. 부작위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 안 되는 게 대통령 처분이나 동일한 재결 한 개 더 있었는데, 심판 불가. 이 두 개네요. 대통령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등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 확인심판에도 적용된다.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없죠.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무효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소기간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죠.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도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된 게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바꿔준 게 맞겠네요.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항고 심판은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 심판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법에는 항고심판 있어요. 항고심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은 행정심판법에는 없어요. 근데 당사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개별법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의 경우 항고 심판이 아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야 되고,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맞지만 당사자 심판이 없는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항고 심판이라는 게 그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이것까지 의무 이행 심판까지 항고 심판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항고 심판이 아니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다음에 행정심판법상 직권고지는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제한된다. 구두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고지는 과거에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구술도 가능하다는 거 알면 되고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불고지죠. 불고지는 무조건 180일입니다. 원래 60일, 180일, 30일, 180일이었나? 180.
90일, 180, 90일, 180일, 90일, 180일인데, 이거는 안날이 존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8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심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법상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에 뭐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나 행정심판 변경할 때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라 둘이 동일한 존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입니다. 협의. 대등한 당사자죠. 행정기관의 장이랑 중앙행심의 경우 이제 다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판례상 처분성 여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지적 정정 신청을 대하여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이게 땅 크기가 만약에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100평인데 이게 지적 공부 등록에는 80평이 돼 있다. 근데 내 땅이 수용돼요. 그럼 수용됐을 때 80평에 대한 보상금만 나오잖아요. 이걸 당연히 100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네. 그다음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이 아마 허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행정처분에 해당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판례 그냥 외워야 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일부 금액 지급 거부 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거부 의사 표시로 퇴직연금 청구권이 형성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를 그러니까 퇴직연금 처분이 따로 있고 이거는 그 처분 이전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행정 처분해 가지고 소송에 싸우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연금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해야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 거부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은 아니고 뭐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알면 될 거고요. 판례 입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소득의 귀속자랑 그 그러니까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이게 변동 통지서 같은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변동 통지 이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가지고 이 통지에 따라서 그 원천 징수 의무자랑 원천 납세 의무자랑 어디서 처분이 발생하는지 어디가 처분인지 그 차이가 있거든요. 원천 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 통지에서 이제 납세 의무가 생겨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뭐라 해야 되지? 그 설명할 때 학원 같은 데서 보면 그 학원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세금을 선생님들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그 월급 주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 제외하고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죠. 사장이 세금을 얼마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세금을 내는 거고 그래서 각 선생님들의 세금을 그 사람을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납세할 때 납세 금액이 얼마 정도 바뀌었다.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 징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바뀐 거기서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천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 통지를 하고
이 변동 통지에 따라 가지고 과세 처분이 또 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따로 개인으로 그 세금 내는 사람은 변동 통지에서 그 기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동 통지 끝나고 과세 처분을 하기 때문에 과세 처분에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처분 자체가 처분이지 변동 통지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거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랑 원천 납세 의무자 이건 가끔 소득의 기속자라고도 나오거든요. 그거 알면 돼요. 바르지 않은 것은 소득의 기속자죠.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이죠. 변동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아니고요. 여기에 변동 통지에 따른 과세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요. 네. 이건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이제 그 통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4번은 맞는 설명이고 뭐 말은 복잡하게 했는데 원천 징수 의무자에서 의무자의 경우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서 그 조세 행정 처분이라 이 말이니까 그 말입니다. 다음에 행정 소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의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이거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가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알면 될 것 같고요.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 적격이 인정되며 이거는 맞죠?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이 아니죠. 네. 충북대학교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맞는 역할입니다. 맞는 역할. 네. 원고가 될 수가 없죠. 충북대학교가 원고가 될 수 있고 충북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무조건 비교라는 거죠. 네. 알면 되고요. 다음에 지방의례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이것도 맞죠. 의결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항고소송에서 지방자치단장이 되고 일단은 조례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 그것도 알면 되고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이므로 일반 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추상적이 그냥 법률이죠. 법률. 그 효력이 다른 집행맥이 없이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법률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의 처분 법규는 처분이 되죠. 예. 그냥 법령에 쓰인 것만으로도 국민 권리를 이제 규율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죠. 두밀분교 판례였나? 그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처분법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거는 뭐 기억해두면 되고. 그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 판례. 의료기관 명치 글자 크기 전혀 상관없고요. 글자 크기는 상관없고요. 처분성 인정 안 됐고요. 일부 지급에 일부 지급 아까 위에서 나왔죠. 이것도 해당 안 되고요. 여기 있잖아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이것도 아니고 상표권자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거는 이 상표권 이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하고 그다음 이 상표권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없어진 다음에 예, 한 다음에 한 말소 등록행위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일단 기업 니은 디귿 다 작살나고요. 그다음에 상표권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회복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또 사정이 괜찮아지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사 한번 차려보자 해가지고 다시 상표권 등록을 다시 신청했는데
이게 거부된 거. 이거는 처분 맞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완 시정 명령. 이거는 처분성 있다. 이거 아마 이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완 시정 명령은 처분성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적 행정소속에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시한에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한되는 게 무조건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심판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손정이 그러니까 재수 없는 손정이 60 이거 있고요. 심내관이 그래. 심내관이겠죠. 심내관. 그러면 알지? 재수 없는 그럼 손정이가 아니라 손에 정 정이 이긴 없고 의결 또는 이 손인데 해당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손 이거고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데 뭐 재수 없는 손정이 60살이다 뭐 이거 해가지고 했거든요. 재수가 없다는 말은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럼 손해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 정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고요. 심판 쫓지 않죠. 심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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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소재기, 그래. 잘못 소재기. 심판 안 갔으니까, 내관, 소재기인데, 내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그다음에 재결 거칠 때는 잘못 알릴 때, 변론 종결 후에 뭐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그러니까 변경된 처분에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때는 그냥 심판 없이 그냥 바로 소송을 갚으면 되니까 기는 기각 재결이 있을 때 이거는 외워둬야 되고 아마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을 취소 소송이죠. 제소기간 준수해야 되죠. 일단 무효 선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무효동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잖아요.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소 기간 준수해야 되고요. 제소 기간에 적용이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뭐 존재를 현실성에 안날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 말 이게 정확한 말이고요. 뭐 3번 4번 꼽혀진 거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고 사행시험 반응은 가중성이나 전제적 분자가 정한 처분 기준에서 선행 처분을 이거는 1차 걸렸을 때 얼마, 2차 걸렸을 때 얼마 이거일 때 1차 걸린 거 법률상 이익이 있죠. 나중에 취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재기간이 제소기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재기간.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안 되고요. 제재기간은 만약에 영업 2개월 정지를 1차는 영업 2개월, 2차는 영업 4개월, 3차는 영업 취소 이거 있을 때 1차를 먹었어요. 1차를 먹고 뭐 하다가 2달이 지나가지고 이게 풀렸어요. 영업 정지 기간이 풀려가지고 했을 때 근데 그 다음 또 걸리면 이번엔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기 때문에 1차에 있는 걸 그냥 1차에 처벌받은 거 없애줘야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1차를 없애야 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고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건 당연한 얘기죠. 원고 적격은 끝까지 돼야 돼요. 이게 중간에 이게 흥결되면 이게 무효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억 맞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그냥 취소소송이란 말이죠. 취소소송. 제소기간 다 갖춰야 되고요. 그럼 기억 맞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에 서로 양립할 수 없죠. 이거 니은도 맞고요. 우리가 했던 거 이거잖아요.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청구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는 안 된다.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볼 것이며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가 이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병합했을 때는 처음 제기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맞고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서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있는 점에서 이거는 뭐 이미 끝장난 거죠. 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무효 선언은 그냥 취소소송이니까 니은 바로 위에 있으면 저거란 적법하다. 이미 끝장난 거죠.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그럼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게 되니까요.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무효 확인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기억 맞는 것 같은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따질 필요 없죠. 이건 그냥 뭐 그냥 맞는 말인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거부 처분 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도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은 아니죠. 재처분을 그러니까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한 거는 그냥 재처분이죠. 그럼 재처분 의무에 반하지 않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야 없잖아. 아 맞네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 그러니까 헌법 환경권은 사회권이죠. 이게 안 나오죠. 그냥 바로 그냥 헌법상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될 수 없죠. 예. 아니지 보자.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 디귿 몇 번에서 틀렸나? 3번에서 틀렸나? 아 리을에서 해봐가 됐구나. 조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 반환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랍니다. 이건 그냥 외워둬야 되고요.
행정소송의 입증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원고한테 있지 않아요. 원고가 있죠. 네. 때리는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원고한테 있죠. 네. 때문에 아니고요.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가가치세,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 맞죠? 공법관계니까 맞고,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상금 부과권의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므로 그 부과간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거는 설명 잘 모르겠고 한번 봅시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변상금 부과 처분 외 취소소송 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부과하면 되니까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결정에 대한 제소 선고에는 감액 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수인 한도를 예측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번은 93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제조사 청구에 따른 조정 결정을 통보받고도 그러니까 한참 옛날에 그 통보를 받고 안 하고 있다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나중에 한 20년 뒤에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는 위법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4번은 좀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인허가 의제 제도 이건 좀 쉬운 파트인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했죠.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절차 집중설이죠. 맞는 건데 절차는 집중하고 형식은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체크할 건 다 체크하고 절차만 줄어든 거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죠. 인허가 등이 의제되죠. 뭐가 틀린 거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옳은 것은인가? 옳지 않은 것은인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일 때 협의된 사항만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인허가가 위법이다. 이거는 주된 인허가 쪽에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네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복효적 행정행위가 뭐였어? 복효적. 복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 행정행위. 그런가? 하나의 행위가 수익적 측면과 부담적 측면이라는 복수의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뭐 맞네요. 뭐 모를 때는 뭐 옳지 않은 것은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는 시외버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버스를 전환하며 허용할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특허기 때문에 특허라서 이거를 지켜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 업자가 다른 시외버스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가 들어올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들어올라는 아예 그 처분을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이에 이익을 받는 3자는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못할 때에는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거 봅시다. 왜 적어놨지? 제3자 제3자가 효과를 발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당사자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시 간접강제, 직접강제, 뭐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아니지. 제3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사자만 신청 가능하다 이 말이고 가구제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3자는 이거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행정처분이 하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될 수 없죠. 당연히.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불가증력이 일단 발생을 더하고 사업 실시 계획 인가하고 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나 수용 재결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하자 승계, 암기 대상이 없다는 게 귀계토대왕 그거죠. 없으니까 하자 승계 안 되겠죠. 네. 징계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이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고 취소가 치유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하자는 전환되는 거죠. 네. 그 말이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것 이유로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의 취소 소송에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하자를 이제 치유하고 싶은 사람이 원래 인근 주민의 동의를 만약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100명을 안 받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뭐 중간 단계에서 뭐 삐꾸가 난 거죠. 하자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0명만 받고 허가를 받은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보니까 찝찝한 거잖아요. 100명 받아야 되는데 80명 받고 한 게. 그래갖고 이제 처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후에 100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네. 그 말입니다.
38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답노트 작성한 거 메꾸거든. 오답노트 뒤에 한 거 날렸는데, 다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뭐, 따고딱 해봅시다. 2시 넘겼네. 아씨, 망했어. 행정행위와 직권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렇죠. 네. 방해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하여 취소는 안 되죠. 줬다 뺏기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상속세 부과를 안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한 거를 다시 취소한 거죠. 회복시킬 수 없죠. 줬다 뺏는 거 안 되고 상속세 다시 부과해야 되고요.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뭐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죠. 법적 근거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취소 사유, 당시에 존재했던 거. 철회는 이거는 그냥 말뜻 생각하면 되죠. 철회는 하다보이 이거 아니다 이런 거고, 뭐 행정행위의 취소 대 행정행위의 철회 있으면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고요. 철회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하자, 그러니까 우발적 하자죠. 알면 되고,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된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공계약은 사인과 다를 바 없다. 이거는 뭐 유명한 거니까 제끼고요. 공법상 채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달라서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해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죠. 택시 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 보상금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내용으로 하는, 아니죠. 이거는 안 내리면 조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택시를 안 줄이면 조진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공법한 계약 아니죠.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죠. 자발적, 말은 일단 자발적이라 했는데 아니고요.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법한 청구 맞죠? 일단 이거 뭐라죠? 사후보관이 가능한 경우 뭐 뒤에 부관이 붙이는 거죠. 일단적으로 사후보관 안 되거든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 2, 3번은 원칙이고, 이거 왜 적어놨지? 이거 사후보관이라 가지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상대방이 동의했지만 이거는 우월적. 그거다. 자발적 감차 조치가. 그 다음에 항고소송. 행정법원. 무효등 확인소송. 보충성이 없고. 민사법원. 부당이득 1인 소송. 공법상 기한관계 보충성이 요구된.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별도로 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별도로 하지 마라. 아, 이거 설명하면 진짜 길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그냥 알면 되죠. 그냥 음, 부당이득 아니지.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별도 소송 가능하지만 그냥 뭐 당사자 소송은 별도로 할 수가 없다.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당사자 소송 하지 말고 그 구제 절차 다 거친 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오란 말인데 이거 설명 없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설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좀 두루뭉실하게 막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소송 요건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 다르게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가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자료 배상에 관해서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국가배상에서 판례이다. 생명 신체가 재산 쪽은 없어요. 예. 생명 신체에 관한 위자료 배상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 건물이 날아갔다거나 이런 데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게 판례 수라고 했고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한 사정이 있다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거 알아가면 되겠네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은 되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공포가 안 됐다. 예.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 신뢰 이익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음, 3번은 뭐 읽어보면 아는 거고 4번도 그냥 뭐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기고 아니지 말이 되는 기지 말이 되는 기.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갑은 제소기간 일단 제소기간 도과했죠. 과세처분 무효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제소기간 상관없죠. 과세처분 무효등 확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한 개를 제기하고자 한다. 뭐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심판 조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건 잘 몰랐고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법원은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다. 아까 위에 했던 거 그 무효등 확인 소송 있잖아요.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아닌 이상은 예, 보충성과 상관없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공정력이랑 이게 관계가 있었나? 공정력이랑 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억해야 될 게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심판 전지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거 한 개. 국세는 심판 전치가 필요하고 과세는 심판 전치가 필요 없고 무효등 확인 소송도 필요적 전치가 아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보충성 요건 필요 없죠. 네. 국세는 심판이 필요적이고 강제징수를 하게 되고 독촉 압류 공매 여기에 불복을 하게 돼서 행정징송 행정심판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음.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심판은 거치지만 행정심판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신청도 임의적이네요.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또는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를 하거나 감사원 심사 청구 1,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까먹은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 건축협의를 했고 일단 항고소송 처분되죠. 네. 불축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랑 경기도 뭐 연수원 짓는 그 판례에 있어요. 그거 서울시 연수원 판례 치면 나올란가 그쪽 판례거든요. 항고소송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 사람이 관계없이 당연하죠. 누가 이걸 할지 모르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효력이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죠. 일단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 경정이죠. 피고 경정은 제기될 때 기준일걸요. 경정이 아니라 경정한 때 기준이 아니라 청구 취지 변경이랑 똑같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정할 때가 제기됐을 때.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그냥 이게 허가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허 설권이 이루어진 거죠. 또 조합 설립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 이익이 없죠. 여기서 설립 인가 처분에서 따야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승인이 그때 했을 때 뭐 인가 연회라고 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다, 결혼이다. 예. 결혼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